네, 봄을 기다리지만 몇 차례 꽃샘추위가 있어야 제대로 된 봄을 만나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도 그런 걸까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철수하면서 한반도 기온이 급냉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고장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즉각 추가 제재 철회 카드를 내밀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한 주간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일단 먼저 한반도 상황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새로운 길로 북한이 가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좀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걸까요? 어떻게, 일단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또 비건 북한 대표를 갖고 있는 그 두 분이 빅딜의 정책을 방향을 이제 일치시키고 네. 이제 확인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해준 반면에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떠한 반응이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66시간 열차 여행을 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4월 이제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무엇인가 나올 시점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먼저 북한 내부에 그 추스리는 작업을 아마 14일 날 전 인민을 대상으로 방공 훈련을 통해서 추스리는 네. 그런 해석을 낳는 훈련이 있었고요. 또 15일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서 곧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될지 결정을 직접 발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이러한 이 설정을 북한 내부에서 또 공식 기자회견에서 했죠. 그리고 나서 22일 날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전에는 19일에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예. 또 러시아, 중국, 미국의 유엔 대사까지 다 소환을 하면서 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해석을 낳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과 미국과의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로 규정을 하고 또 연일 오늘 아침에도 통일부와 외무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국회 질의 답변을 오늘 아침에도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통해서 한국과 또 미국과의 동맹을 좀 간극을 벌려놓는 동시에 네. 또 협상에 그거를 끌어올리는 네. 고도의 전술 또는 새로운 길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해석을 낳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 예. 좀 과거에 봤던 모습을 연상케 해서 네. 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국민들과 또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엔 중요한 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일 텐데 좀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북한을 움직일 만한 지렛대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그 하노이 회담 때 예. 그 사실 미국에서는 좀 정무적 판단도 있었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 다시 말해서 내부 국회 청문회, 미국의 청문회로 인해서 이 국내용으로 이렇게 빅딜보다는 노딜로 그렇게 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네. 마침 이제 그 밀러 특검 보고서가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되었고 일부가 공개됐는데 이제 트럼프에게는 좋은 쪽으로 나온 특검 그렇죠. 보고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정무적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또 그러한 데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가지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실마리는 계속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탑다운의 한반도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좀 더 실마리를 좀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네.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아직은 이 협상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은 저희가 이 한반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교회를 아우르는 통일 선교 표준안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리가 정확히 명칭은 통일선교 언약이라고 명칭을 해 통일선교 언약이고요. 예. 2017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고 이것은 통일 선교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연합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 또 교단과 기관들이 좀 함께 연합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한국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과 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통일선교 언약을 1년 동안 준비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통일선교 언약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분단 이후에 1988년 우리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이 평화 통일 선언문 88선언이라고 합니다. 네네. 또 1996년에는 한기총에서 좀 보수 진영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서는 통일 정책 선언문 96선언이라고 그래요. 네. 88년에 나왔고 96년에 나왔고 근데 그 이후에 탈북민들도 급속히 증가됐고 또 남북 관계도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 또 국제적 질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담는 예. 이 선언, 언약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선교 언약이고요. 여기에는 먼저 통일선교 언약이 진보와 보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의 정리가 나와 있고 또 통일의 과정은 어때야 되느냐. 통일 이후에 남북한 통합은 어떤 통합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국가는 어떤 그림이어야 되느냐. 빅픽처는 뭐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이 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배경을 다시 한 번만 좀 짚어볼까요? 예. 배경은 사실 미국의 큰 선교 단체에서 예.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북한 선교 전략 스테이트먼트 즉 어떤 선언서를 작성 발표하는 자리에 우리 한인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한인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큰 선교 단체인데 네.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설정을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어진 상황을 설정을 하고 북한 선교의 전략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울었고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도 네네. 중국 땅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걸 보면서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다. 조선족 목사들이 감당하는 전략 모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예. 이 통일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또 이렇게 꿈꾸고 있다. 또 북한 복음화와 선교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연합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내놓지 않고 있었던 것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2000년 이후에 통일 선교 기관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큰 기관으로서는 우리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또 주빌리 통일구기도회, 또 통일선교 아카데미 이러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초교파로 하는 단체들에서
박사급 교수들을 한 18명을 추천받아서 1년 동안 네. 그 기준과 원칙을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통일을 위해서 또 이런 사실 언약이 만들어진 것들을 저희가 통일을 위해서 또 활용을 하려면 그만큼 교단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96선언은 49개 교단장들이 모여서 인준한 선언서고 네. 또 88선언은 NCCK가 이렇게 채택한 선언이기 때문에 예. 교단적 배경이 있는 것이었던 반면에 네. 이번 통일선교 언약은 교단적 배경은 없습니다. 네, 초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는 자리에 우리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도 네. 96선언 그 입안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예. 그분께서도 이것이 이제 교단의 지지를 얻고 교단에 영향을 주고 또 교단에서 일부 인정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좌담회와 설명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한 일을 기쁘게 본인도 협력하겠다.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행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통일을 위한 교단 차원의 협력 방안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변화의 바람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먼저 변화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이제 새로운 정무적 미국 내의 변화와 또 북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앞두고 이제 뭔가가 나와서 또 한 번에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새로운 변화를 기도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이 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한국 정부가 네. 또 해야 되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일 날 대사들을 소환하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 즉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국제사회에는 우리는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 관계에서 자력갱생의 길로 가는 것이 북한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 새로운 길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았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러한 이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지금 찾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단계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탈하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새로운 길들이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했던 좀 한반도 평화의 길이 네. 열려지기를 우리가 또한 이어서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길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좀 모색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